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난 5년간 주가 흐름 배경사진 참고하시면서요 진행하겠습니다. 중공 경제를 부수려는 미국의 반도체 전쟁은 효과를 볼 거다. 또는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까지 무기한, 무제한, 무조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중공은 첨단 반도체 살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관련 기술 해외에서 배울 수도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 중공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그 전에 중공 경제는 심각하게 부서질 거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중공 경제는 쇠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중공 반도체 산업은 구형 반도체, 즉 열등제 위주로 재편될 거 아니냐. 이것은 중공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만들어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처리 장치 등이 세트를 이루어서 특정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가령 말이죠, 최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 챗 GPT 같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서는 핵심 칩이 엔비디아의 GPU인 A100이나 이것의 차세대 버전인 H100하고, 이제 메모리에서는 HBM3와 같은 이런 한국의 첨단 메모리가 깜부로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중공이 한국의 첨단 메모리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입니다. 이것과 세트가 되어 같이 돌아갈 다른 첨단 칩을 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첨단 메모리는 중국한테는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필요 없는데 수입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미중 반도체 전쟁,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판 짜기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첨단 메모리를 중공에 판매할 리가 없죠. 설사 판매한다고 해도 중공은 쓸모가 없을 거다. 그래서 한편 이제 한국의 그러면 구형 메모리를 중공이 굳이 수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중공 수출이 반도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공의 대미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린 겁니다. 미국의 대중공 수출은 지금 급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즉 중공은 미국 그 반도체 사고 싶은데 갈망을 하는데 미국은 안 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 그 동향을 나타내는 SIA가 발표한 그 자료, 그 그림도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그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중공 그 반도체 시장이 쪼그라든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저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중공에 대한 반도체 그 수출도 미국의 저 추세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봤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공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지금 폭삭, 반토막 나버렸죠. 그러니까 중공으로 가는 한국의 총 수출도 망가지고 무역 수지도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분기별로 한국의 중공으로의 수출과 중공에서의 수입, 이걸 그린 겁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반도체 관련 그림과 다른 그림들 많이 있었죠. 반도체 관련 그 분석한 그 그림들, 하이닉스 실적 관련 이런 그림은 이전 여러 영상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고요. 지금 본 저 그림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살 길은 뭡니까? 중공을 대체할 다른 수요처를 지금부터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체 공급망이 완성되기 전에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이닉스는 지금 중공에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익금 리스크가 가장 심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난
그 20년인가요? 그때 그 인텔의 중공 공장 90억 달러 주고 인수했잖아요. 그 잔금이 지금 20억 달러 남아 있다는 건데, 저 인텔의 중공 공장에서 앞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두고 저거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될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저 중공 공장에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하이닉스 돈줄을 앞으로 계속 쪼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죠. 결국 그 글로벌 메모리 산업에서 삼성전자 1등, 마이크론이 2등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그 점유율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끄떡 없고요. 마이크론 2등, 하이닉스 3등으로 이렇게 판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HBM3라는 거, 이게 지금 요즘 잘 팔린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50%. 그러나 삼성전자도 40%나 되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10%라고 하는데, 이 분야 설사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거 한 품목으로 위에서 봤던 이런 추세를 바꾸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은발에 오줌 넣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곧 삼성전자가 추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이 맞다면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도 대략 일단 반토막 난 이후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즉, 제가 하이닉스 관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가 한 14만 원 돌파하는 그 즈음에, 역사적 고점이다,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주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다,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다 팔아치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그래프에서 제가 20년 팬데믹 한창 진행할 때, 완전히 주가 박살을 할 때, 그쯤에 저는 고버스 조금씩 처분하면서 하이닉스로 다 바꿔 탔습니다. 이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꾸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하이닉스 주가는 이전 역사적 고점에서 대략 반토막 나 있지 않습니까? 뭐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퉁치면 반토막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현재 하이닉스 주가는 여전히 상투라고 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바닥이라고 판단하고요. 매수 판단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공에 몰빵 투자한 하이닉스는 이 미중 반도체 전쟁 이 여파로 주가는 여전히 상투다. 앞으로 추가 반토막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와 달리 제가 틀리고 이와 달리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만약 바닥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증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매출이 22년 상반기 수준 이렇게 회복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과연 언제 어떤 경로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누구나 주목하는 내용인데, 하반기 회복설은 저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7월부터 일본이 중공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본격화합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바이든 정부가 일본과 네덜란드를 그렇게 이제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다 이제 참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일본도 본격적으로 반도체 전쟁에 7월부터 본격 이제 참전한다는 건데, 일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미국이 중공하고 반도체 전쟁을 뭐 휴전하거나 종전하거나 이런 협상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시나리오는 미국 주도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도 핵심 동맹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압도적 호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참 투자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새로운 공급망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물류가 재편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금년은 물론이고 내년 24년까지 한국 메모리 반도체 본격 회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도체 관련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가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 즉 가령 채권 투자를 하겠다면은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겠다면은 가령 정크본드하고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크본드는 그 수익률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 어저께 본 영상인 그 그림인데 한국에서 국채하고 그 회사채 그러니까 3년짜리 국채하고 회사채 그다음에 뭐 CP 같은 거 이런 거 그 수익률 스프레드 나온 거 한번 보시죠. 그걸 저런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정크본드가 가장 수익률이 높겠죠. 즉 가격이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금융 긴축기 즉 금리 상승기에는 그때는 정크본드는 팔아치우고요. 초우량 회사채나 AAA급 아니면 국채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반대로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거나 금리 하락기에는 그러면 국채는 팔고 정크본드 매입 또는 등급이 낮은 BBB급 회사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채권 투자의 정석입니다. 정석. 비슷하게 지금 반도체 불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면은 하겠다면 이 가정법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면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팔아야 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한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위에서 봤던 그 채권 투자 정석과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앞으로 반도체가 본격 호황이 시작된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투자 실현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도 제가 그때 그 2020년 그 즈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투자를 제가 그때 하이닉스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중공업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그 당시에는 하이닉스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 왜 내가 그 삼성전자 안 하고 하이닉스 하느냐? 그거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좋지만 지금 반도체가 호황 그 국면에서는 투자 실현 수익률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높을 것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했던 겁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바로 최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팔아치우고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이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 중공의 3월 수출이 전년비 지금 상승을 했고요. 5개월 만에 계속 감소하다가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번에 3월 달에. 그 다음에 1분기 GDP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즉, 원래 뭐 전분기 대비 한 마이너스 0.8% 역성장 이렇게 예상되고 했는데, 전분기 대비 2.2%, 그 다음에 전년비 4.5% 상당히 지금 그 의외로 그 깜짝 고도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저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